권영철의 와이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의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하신 얘기를 듣기 전에 오늘 한국 방송대상 상을 받으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부터 또 박정희 뉴스쇼까지 와이뉴스는 계속 이어졌는데 네. 네, 오늘 또 큰 인정을 받아서 또 라디오 시사보도 부문에 상을 받으시는데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를 또 들어볼까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오는 23일 주주총회를 열어서 회사 이름을 카카오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예.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것은 웹과 모바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다음 카카오는 왜 다음을 버려야만 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포털 사이트 다음이 이제 다음 카카오랑 같이 이제 합병을 네. 해서 이제 새로운 이름이 됐는데 다음이라는 이름을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카카오가 된다는 예, 카카오. 예. 예. 참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의 대표가 네이버와 다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다음이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제 23일쯤 되면 새로운 대표 35살의 임지훈 신임 대표 선임과 함께 회사 이름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확정할 있습니다. 예정인데 예, 그래요. 그럼 이게 이제 다음 카카오가 출범한 지 약 1년 만인 것 같은데요? 작년 10월이었으니까 1년 만이죠. 예. 이게 사실 뭐 출범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긴 했습니다. 네. 작년 이제 5월 23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일 다음 카카오로 설립을 했는데요. 형식은 상장사인 다음이 카카오를 인수하는 형식이었는데 실제로는 카카오가 다음을 껴안는 일종의 우회 상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IT 업계에서는 새우가 고래를 먹은 꼴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로 가서 네. 자, 다음 카카오. 왜 다음을 버리는 건가요? 다음 브랜드 인지도 있기 때문에 뭐 같이 합병해서 함께 시너지를 내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지운다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다음이라는 이름을 버리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다음 카카오가 다음을 버리는 이유는 최소 6가지 이상의 이유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상당수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IT 블로거 광파리로 잘 알려진 디캠퍼의 김광현 센터장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웹 시대, PC 시대에 탄생한 서비스이고 카카오는 모바일 시대에 탄생한 모바일에 최적화된 서비스니까 네. 그런 점에서 웹 흔적을 지우고 싶은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최진순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는 PC 웹 지향 서비스가 모바일 지향 서비스로 넘어가는 이용 환경을 기업 문화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생존 전략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은 이제 네이버와 국내 포털 사이트의 양대 축이었지만은 갈수록 네이버에 밀리면서 만년 2등 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봐도 네이버는 매출 2조 7천억, 영업이익 7,600억이었는데 다음 카카오는 매출 8,900억, 영업이익 2천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가 3분의 1 이하로 처졌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선도적으로 나서서 모바일 세상을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또 기업의 정체성 문제도 나오고 있죠. 예. 뭐 세 번째는 이제 기업의 정체성 문제인데 다음 카카오라는 이름을 1년간 사용을 했는데 다음 하면은 포털, 카카오 하면은 모바일이라는 이미지가 분명하지만은 다음 카카오 하면은 이게 뭐지 이런 반응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카카오를 분명히 합병할 때는 모바일 생활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다음 카카오 하니까 좀 어정쩡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바일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회사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이게 다음 카카오 관계자 설명이고요. 네 번째는 무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이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아, 외부 요인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세 가지 이유는 내부적인 요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외부 요인이 뭐냐? 이제 이게 다음 카카오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에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고, 예. 2014년 작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또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당시 뭐 논란도 있었죠. 그리고 올 6월에도 메르스 사태 때 이때도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7년간 3번이나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건 정권으로부터 미운 틀이 단단히 박혔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관계자 또는 그 지지자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기왔던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다음보다 3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네이버는 같은 기간에 단 한 차례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특별 세무조사가 아닌. 예. 다음 커뮤니케이션 출신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세청 조사, 검찰 조사, 경찰 조사, 공정위 조사 등 이른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해도 투명한 기업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별탈 없이 하던 대로 열심히 일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외부 요인설을 부인하지 않는 거고요. 예.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권력에 밀리는 것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순수하게 내부적인 이유만으로 다음이라는 이름을 없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5번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새우 카카오가 고래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먹어치웠는데 이게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과 다음 창업자 이재용 대표의 경영 스타일 차이 때문이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이재용 대표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실험이라는 말로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고 김범수 의장은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소소한 것이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다음 시절에는 회사 내에서 직책을 부르지 않고 님자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이재용 대표는 재웅님, 최세훈 대표는 세훈님 이렇게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다음 네. 카카오가 바뀌고 나서 이름이 영어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범수 의장은 브라이언, 이서구 공동대표는 비노 이런 식이거든요. 예. 이게 수평적 기업 문화였던 것이 뭔가 좀 뭐 신자유주의 내지는 뭐 그런 좀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인지 다음이 도입했던 서비스들은 꼭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했던 서비스들은 줄줄이 사라지는 반면에 네. 돈이 되는 사업들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는 겁니다. 네. 한 IT 전문가는 김범수 의장 스타일상 아고라 등 뉴스 커뮤니티 성격의 서비스들을 애써 지킬 이유가 없을 거다. 그렇게 전망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또 점령군인 카카오가 이제 새로운 경영진을 장악했다. 뭐 색깔을 드러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게 이제 6번째 이유인데 다음 카카오가 합병 이후 선보인 서비스 대부분은 카카오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페이, 뱅크올렛 카카오 또는 뭐 카카오 택시 곧 뭐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 대리기사 네. 모든 게 카카오 이름이 붙지 않습니까? 반면에 마이피플, 다음 뮤직, 키즈짱, 뭐 다음 크라우드 등의 서비스는 종료되거나 종료할 예정으로 있죠. 그래서 카카오를 점령군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음 시절에 만들어진 돈이 안 되는 실험 성격의 서비스들은 폐지하고 돈이 되는 사업에 집중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다음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 네. 이름 브랜드에서는 다음이 사라지지만은 하위 브랜드에서는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서비스 중에 살아남는 것은 메일과 뉴스, 검색, 카페 정도인데 카카오가 겹치지 않은 덕분에 살아남았는데 예. 이런 서비스들이 일단은 살아남지만은 이게 언제까지 갈지 이게 아직 미지수고요. 아. 특히 다음 아고라의 폐지 여부가 관심사인데 다음은 일종의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것이 다음 아고라로 평가를 받는데 저희 뉴스쇼도 이 아고라에서 또 이렇게 이제 청취자들 만나고 있기도 합니다만. 네, 네네. 최준순 교수는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은 미디어 다음이 보여줬던 이런 서비스들 예를 들면 아고라 같은 서비스들이 어떻게 될지 염려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아무래도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덧붙여져야 했던 서비스보다는 카카오 이후에 상업적인 서비스들이 득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 카카오 관계자는 서비스 브랜드는 그대로 간다고 거듭 확인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시기의 문제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다음 카카오에서 카카오로 변하는 모습. 자, 공기로서 기여한 역할을 했던 부분들 좀 사라지는 않으면 좋겠네요. 네, 예,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 IT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나름 의미 있는 시도들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이재용 대표는 전설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들이 남고 있는데 어쨌건 중국 속담에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그런 말이 있죠. 예. IT 전문가는 모바일은 장강의 뒷물결이다. 이게 시대의 흐름인 건 분명하지만은 그런 역할들은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의 반응들입니다. 네,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